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어제 LA 지역 쇼핑몰들은 막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는 쇼핑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발 감염 확산에 음식점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콜로라도주에서 4명의 사망자를 낸 다중추돌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에게 1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자 형을 줄여달라는 온라인 청원운동에 지지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렇게 쇼핑몰들에 사람이 많았다면서요? 네, 어제 LA 지역 쇼핑몰 가본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센트럴시티와 글렌데일, 갤러리아 등 대형 쇼핑몰에는 주차장 진입하는 데서부터 크게 붐볐습니다. 네. 차들이 길게 늘어졌고요. 주차 자리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주차하고 들어가면 이제 쇼핑몰은 쇼핑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번 토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막판 선물을 구입하려는 쇼핑객들이 몰리면서 각 쇼핑몰들에는 상당한 혼잡이 일었습니다. 네, 쇼핑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았다고요? 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만큼 쇼핑객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네. 그 정도로 많을 줄 몰랐다는 게 어제 이 쇼핑몰 찾은 주민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쇼핑객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하는 쇼핑객들도 꽤 있었고요. 업소마다 쇼핑객들로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업소에 줄도 길어서요. 한번 물건 사서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쇼핑객들은 어제 쇼핑이 즐거운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일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식당을 갔을 때는 텅텅 비어가지고 저희 혼자만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예약이 꽉 찼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모두 예약이 전부 다 캔슬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음식점과 다른 비즈니스들은 좀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요? 반해서 이 쇼핑몰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소를 찾아서 쇼핑하는 주민들이 많았던 거는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전 주말이면 쇼핑센터에 쇼핑객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많죠. 이번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어허. 확진자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좀 예상치 못한 반응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에도 이렇게 쇼핑몰이 크게 붐빈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물류 대란 속에 이제 온라인 배송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쇼핑몰을 직접 찾은 주민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과 만나서 시간 함께 보내는 주민들이 작년보다는 꽤 늘어난 데 따른 그럴 겁니다. 거예요. 네. 작년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그런 주민들이 올해는 대체로 백신 다 접종하고 했으니까 같이 보내려 모이는데요. 그렇게 선물 사러 나온 인파가 많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최영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식당에 갔더니 텅텅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쇼핑몰과는 다르게 비즈니스들의 또 피해가 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예. 오미크론발 감염 확산에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 중심으로 해서 예. 제조업체들, 미용실, 로펌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업종들에 타격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전에 시행되어 오던 그런 방역 수칙들이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절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가장 손님들의 발길이 끌어진 가장 저거한 네. 업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오픈 테이블이라고 음식점 예약 사이트 있죠. 그렇죠, 있죠. 거기 보면 전국 식당들의 예약률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팬데믹 전인 2019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예약 건수 감소율이 11월, 그러니까 지난달 마지막 주 이후부터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로 끝나는 그 마지막 주에 예약 감소폭은 4%였는데요. 근데 그 다음 12월 첫째 주는 9%, 둘째 주는 12% 이런 식으로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네. 즉 2019년보다 예약이 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12월 1일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늘고 이런
여기에 관련한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고 식당 업주들은 전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직원들마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비율이 또 높아지면서 일손 부족으로 식당 꾸려 나가는 게 또 어려워지니까 운영 시간 줄이거나 아예 또 문을 닫는 업소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이제 끝나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가 되면은 좀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네요. 실망감이 크겠습니다. 네, 재택근무할 때보단 확실히 사무실 출근할 때 뭔가 좀 더 꾸미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직장인들을 손님으로 맞는 그런 비즈니스들은 타격이 지금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에 지금 사무실 복귀 시점이 연기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서 37년 동안 미용실 운영해왔던 한 업주는 지난 며칠간 서너 명의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자신도 미용실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미용실은 사무실 근무자들을 고객들로 두고 있는데 이젠 그것조차 의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실망스럽고 또 많이 지친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한 트럭 운전사가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킨 후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110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자 형을 줄여달라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네,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이게 올라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올해 26살 트럭 운전사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의 감형을 요구하는 청원이 여기에 올라왔고 지금까지 4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change.org는 메데로스 감형 운동이 올해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수백만 명 지지자를 확보한 청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어떤 사고였었길래 징역형이 110년이나 되는 건가요? 2년 전 콜로라도주 한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예. 이 텍사스 운송회사 직원인 메데로스는 2019년 4월 콜로라도주 레이크우드의 70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여러 대 차량을 들이받는 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CNN은 당시 28중 사고였다고 전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고로 그 프리웨이 양방향이 약 24시간 정도 동안 완전히 폐쇄됐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였고요.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고로 이 운전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수십 개에 달한다면서요. 네, 총 2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예. 그 콜로라도주 배심원단은 지난 10월에 이 2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다 유죄를 판결했고요. 그리고 법원은 지난 13일 여기에 110년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건 콜로라도 주법에 따른 결과였는데요. 유죄로 인정된 각각 혐의에 최소 양형이라도 징역형 선고하고 이를 중복 없이 순차적으로 합산해서 복역하도록 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콜로라도주의 브루스 존스 판사는 메데로스가 고의로 사고를 내진 않았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양형에 만약 재량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선고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그 브루스 존스 판사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판결 위에 굉장히 논란이 커졌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이 됩니다. 네, 이 콜로라도의 유력지 덴버 포스트는 주지사에게 이 감형 촉구하면서 주의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까지.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자동차 관련 유명 웹사이트 젤로프니크는 장비 고장에 따른 비극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에 처한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운전사가 쿠바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시민 연맹도 콜로라도 주지사에게 감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후 지금 이 change.org에는 420만 명 이상이 지지를 한 상태고요. 또 틱톡에는 그 110년 징역형에 항의하기 위해서 화물차 운전사들이
콜로라도주 운행은 중단하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 또한 400만 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폴리스 주지사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감형 신청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110년이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감형해주자라는 움직임에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사고 희생자들의 그 유족들 그렇겠죠. 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우리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감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역시 메데로스가 당시 추돌 사고를 막을 긴급 제동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았고 잘못된 결정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감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강조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혁 기자였습니다.